자, 내부자들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장의 국면에서도 우리 시장은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한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 분께서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여쭤봤습니다. 이 정도 우리 시장 이만하면 방어한 것일까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도면 주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지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미국의 추가 하락을 대비하자. 그리고 하청한 본부장께서는 줬다 뺐는 시장. 네. 염정 팀장님, 방어와 불안한 시장이다. 자, 염정 팀장과 김민수 대표 그리고 저희 하청한 본부장께서 모두 역시 투자 심리가 좀 뭐랄까요, 위축돼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김민수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게 문제죠. 어제도 잘 주무셨나요? 어제? 아니, 저희 아마 시장 참여자들 마음 편하게 주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그렇겠죠. 빠질 줄. 저도 테슬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예. 시장을 보면서 그나마 음. 그래도 어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6%대 갔다가 막판에 1% 올라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네. 그런 걸 고마워해야 되는 이제 시장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강도, 그러니까 즉 매수 강도는 사라져 있습니다. 매수가 전혀 안 들어. 호가도 어제 그래도 종목들 지켜보다 보니까 거의 매수가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매도가 강한데 사려는 심리가 없다 보니까 더 흔들리는 현상이 미국 시장에 나왔고, 게다가 또 어제 초토화됐던 대표적인 섹터는 온라인 섹터. 그러니까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가 그래서 우리 계속 성장할 텐데 밸류 이만큼 줘도 돼라고 했던 회사들이 강하게 하락을 하고, 그중에 또 한 축이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권을 그대로 이어갔는데, 하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은 그나마 어떤 산업별 구성하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시총 상위에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거를 빼고 났을 때는 그래도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미국 시장보다는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과 한국 시장 먼저부터 조정받았다. 그리고 또 미국은 밸류가 이만큼 갔다가 그 긴축 때문에 좀 훼손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이만큼 간 것도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견딜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의 변화가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말 그대로 견디는 거지 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마 미국 시장의 패턴을 봤을 때도 저항대에서 강하게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5월 11일 날 발표될 흐름이나 또 이제 러시아의 5월 9일 날 월요일 날 뭐 전승 기념일 때 나오는 또 어떤 이슈들 이런 거 보고 아직까지는 어떤 파장들을 더 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일단 코로나 봉쇄를 풀 의향이 없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은 그냥 제로 코로나가 맞겠다라고 밀어붙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공급 쪽과 또 뭐 중국의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긴 하겠지만 이 공급 이슈는 계속 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은 또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차라리 올리지나 말지. 그러니까요. 올라가서 사실 이제 연휴 5월 5일에 네. 참 기분 좋게 아마 네. 금요일장 좀 반등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새벽 이제 밤이 돼버리니까 또 엄청나게 폭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금요일장에 대한 부담감까지 사실 좀 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고 이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나오면 바로 이제 빼버리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차익 실현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GS 글로벌도 굉장히 좀 크게 아침에 좀 슈팅이 나오다가 지금 또 다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차트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발목이 잡혀버리는 이런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앞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인 또 보수적인 매매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투심이 또 악화가 될 것이고 단기적인 주가의 눌림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또 그 섹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거를 계속 찾고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올라갔었던 거는 미련 없이 집어 던지고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줄 때 일단 빠르게 받아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얼마 안 남은 이제 이런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어렵겠다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면 코롱인더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최근에 상승이 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던 뭐 엔터주로 치면은 하이브 같은 굉장히 위치 에너지가 낮은 뭐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시장에 이제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 좀 이제 반등하는 그렇다고 뭐 산업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오히려 편입을 하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의 테마는 집중적으로 식량주에 관심이 집중됐다가 또 다른 테마로 확산하고 있는데 사실 지수는 오랜 기간 보면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해왔죠. 네. 그래서 말씀처럼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에서 빠르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자신이 진짜로 신뢰가 있는 산업이라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긴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큰 수익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매매하고 계세요? 시장 이야기를 다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상방이 막혀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답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방에 대한 기대가 없이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만을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에 뚫리는 부분은 사실은 당분간 좀 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대외적인 변수 역시도 사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뭐 달라진 상황 없고요. 저는 오히려 5월 5일장에서 미장이 올라갔던 사실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의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갑자기 마음 변한 참 변심이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또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가 이런 시장에 좀 휘둘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은 좀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약 한 3%, 2, 3%도 올렸다가 한 4% 빼니까 결국 마이너스 1, 2%. 우리 시장이 그만큼 딱 반영을 한다라고 상기시켜가지고 딱 그 정도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시장에서는 참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루 장중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회가 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긴 텀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뭐 우리가 주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아직도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다. 아직은 공포 국면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공포 국면에 들어가야 개인들은 팔고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시점이 되는데 아직은 공포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지금 사실 주가가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좀 지켜보다가 오히려 시장이 좀 더 공포감을 느낄 때 급격하게 좀 매수를 좀 전환하시는 그렇습니다. 전략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뭐 기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평소에 산업과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게 이럴 때 기회를 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늘 얘기하는 그 2차 전지 산업, 네. 2차 전지 관련 시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럴 때 뭐 테슬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계속 시장을 보고 있어서 시장이 하루하루 출렁이는 을 보는 게 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낙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나라보자님께서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별 수 있나요? 그쵸? 기다려야지. 네. 네,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도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님께서 이번 수소는 중기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소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보시죠. 자, 첫 번째 저희 내부자들의 주제는 바로 수소 관련 주식입니다. 자, 수소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를 한 뒤에 수소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 산자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겁니다. 내년쯤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소 산업을 글로벌 최강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한병화 연구원을 통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소 산업을 거론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산업을 보자. 자,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식으로 저희 두산퓨얼셀을 꼽았습니다. 이 퓨얼셀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수소 관련 주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두산퓨얼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란 마무리 됐습니까? 수소 관련 테마 중에서 두산퓨얼셀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 정책기대감, 하창본부장 날개를 달았다. 염정팀장께서도 정부 정책기대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염정팀장님, 정부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 네. 이번에 이제 수소법에 대한 이제 통과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수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신뢰해야지만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 수소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에 대한 부분을 뭐 차기 정부든 기존 정부든 간에 수소법을 좀 밀고자 하는 이유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가 이제 막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하고요. 뭐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실 굴제 기업들이 이제 수소 경제 이미 사실 수소라는 게 사실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그 다음에 바로 주목받던 게 수소였는데 그게 작년 한 2분기 정도 이후부터 2분기에서 3분기 좀 짧게 좀 반짝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소법 통과로 인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대란이잖아요. 글로벌 마켓에서는 사실 에너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아니면은 이 수소 에너지 쪽으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봤듯이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좀 그 텀이 짧았다. 한 2분기 정도 한 4월에서 한 8, 9월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좀 추세적인 부분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종목 좀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선별을 해야 될지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육성과 관련 정책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김민수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단순히 앞서 반짝 테마로 그쳤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짝 테마가 아니라 좀 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은 높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일단 법안을 발의했던 쪽이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뭐 법사위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실현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은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 마련된 장에서 기업들이 그리고 또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수소 관련된 쪽을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또 예전에 나왔던 막 또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차기 정부,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정부의 또 정책적인 기조까지 확인이 돼야 그에 따른 변화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두산퓨얼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과거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테마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갔다가 그렇죠. 지금은 좀 핵심적인 종목 쪽으로 바뀌려고 하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두산퓨얼셀도 바닥을 보게 되면
거의 뭐 4중 바닥, 5중 바닥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정한 가격대는 안 밀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근데 시장이 이제 과연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수소의 용도와 그리고 또 그를 통한 수소 경제가 확장되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변화를 먼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과 나오고 예.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움직여야겠다는 금리 인상기 긴축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50-50. 네, 발표해야 50대 50. 네, 그 정도로만 바라보면서 아직 시장 그 종목에 대한 환경들은 만들어지는데 아. 강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쪽에서는 좀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갈 것은 아니다. 분명히 여건은 갖춰지고 있지만 숫자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으로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는 말씀해 주셨고 어떤 종목 관심 있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두산표열셀 목표가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까요? 두산표열셀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신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목표가 얼마 주셨을까요? 저희 41,000원에서 45,000원의 밴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 목표가는 어떻게 나온 가격입니까? 네, 일단은 날개를 달았다가 앞에 빠진 게 정책 기대감에 날개를 달았다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가 일단 일정 부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42,000원 라인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상승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 가격대가 이전에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좀 견조하게 지지가 다져지면서 상승했었던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버티려고 전 저점이기도 하고 중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하락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다소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매수 매도의 힘이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횡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효당 가격대까지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걸 보고 물론 이제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목표가는 엄청나게 높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소 산업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거는 결국엔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상당 기간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달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전기차 쪽도 사실 캐파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수소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서 42,000원 라인대가 도달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윈 매물 때까지 뭐 55,000원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좀 상방은 열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뭐 차트 자체가 역배열이고 일단은 오랜 기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매물대 차트 켜보시면 굉장히 조금 이제 발목이 잡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가격대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42,000원 좀 드렸습니다. 자, 주변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 정책도 나오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세계 최강의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분께서는 수소 관련 주식 중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십니까?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과 염정 팀장께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탑픽이다. 왜 보류를 주셨습니까? 앞서 내용 보시면 거의 나올 것 같고요. 차라리 저라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린 수소부터 또 그레이 수소까지 또 부생 수소까지 여러 가지 나올 때 가장 많이 또 이용해야 되는 쪽이 LNG 천연가스 LPG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저는 차라리 한국카본. 한국카본. 이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카본이 그동안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정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쪽으로만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대우조선해양까지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보행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한국카본은 둘 다 가능했지만 또 다른 형식의 수주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중국 LNG사들도 이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까지 다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선 3사 모두 다 본행지에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중국 쪽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카본이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이쪽이 낫고요. 수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카본은 정말 좋은 회사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카본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볼 동안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미 최고가 부근까지 치고 올라버렸습니다. 원래 주식은 신고가에 사서 이러면 안 되죠. 신고가에서도 물리는 겁니까? 예, 그러고 물려도 됩니까? 기다리면 네. 또 올라오는 게 또 그렇습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리를 뭐 지금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한번 예.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국카본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 LNG 관련 회사이고 이번에 수소 산업까지 육성이 되면 이 호재가 더 겹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보통 이제 일본 선사들이 이제 모스 방식이라고 해서 동그란 돔 형식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도 폐기시킬 정도로 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손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화물창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게 한국카본과 뭐 동성와인텍의 같은 라인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면은 이쪽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네. 실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주도하는 산업에서 주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는데 한국이 또 테슬라 얘기하시는군요. 진짜 좋아해요. 예, 아니 제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주가에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 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슬라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한국카본도 정말 좋은 기업 같아요. 자, 효상첨단 소재. 저희 지금 시청자분께서 수소 관련 주식 중에 한국카본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지금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모두 효성첨단 소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염성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이제 수소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좀 불확실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뭐 수소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라든지 안정성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효성첨단 소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수소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고 기존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도 워낙에 좀 튼실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뭐 사실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역시도 작년과 비슷한 정도 실적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떤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내려앉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는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좀 안정된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단순히 수소 쪽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 종목은 좀 단순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출액을 1분기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는 부합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타이어 판매 호조로 인해서 타이어 코드에 대한 흐름이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뭐 탄소 수소 산업에서 가장 좀 핵심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스판덱스 사업부에 대한 앞으로의 뭐 계속해서 뭐 증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지금 시장이 눌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많이 좀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수소적인 정책적인 기대감 다시 얹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님께서 효성첨단 소재 수소도 좋지만 탄소 섬유도 높게 평가하신다는 지적. 그리고 앞서 저희 한국카본도 봤지만 이상하게 내가 눌림목 기다리는 종목은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기아죠. 기아. 네, 이런 장에서도 쭉쭉 가는 거 보면은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 대표적으로 늘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자동차 주식이었었었죠. 기아? 예, 죄송합니다. 의허허님께서 저에게 얼른 사서 주식 물리라고. 더 물리라고요? 이미 다 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업의 성장을 믿기 때문에 주식을 길게 보고 10배 봅니다. 10배. 10배 날 주식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예. 진심이에요, 대표님. 최고십니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2~3배 난 주식들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오늘 수소 관련 테마를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끌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오늘 저희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격탄을 받고 있죠.
자, 아픈 주식. 아마 저희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아니면 네이버 혹은 카카오 혹은 하이닉스 이 네 종목 중에 두 주식은 꼭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성장 관련 산업, 성장주 중 하나였죠. 네이버. 자, 금리 인상기의 특수 끝났나? 저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 넘게 빠져서요. 세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부담감이 있다. 하창한 본부장, 확인이 필요하다. 염정 팀장께서는 기대치가 낮아졌다. 자, 염정 팀장님, 특수 끝났습니까? 특수 끝났다고 하면 또 네이버 속상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희 뭐 아프지만. 일단은 저는 예.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 자체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은 이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보다요. 지금 실제로는 소비라든지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이제 포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정해진 파이 내에서 어떻게 보면 두 기업이 조금 나눠먹기 식의 지금 시장 서로 좀 출혈 경쟁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심 자체에 대한 일단 대중이 약간 외면을 했다라는 건 거기서 이제 투심이 조금 약화되고 그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지금 많이 좀 훼손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금리 인상기에서 성장주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부담감에다가 국내에서는 이런 기업 이미지에 대한 좀 재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지금 거래량에서도 보여주듯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좀 급감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신규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다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기업의 이제 성장 측면에서 조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은 좀 실효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모두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 며칠 동안 잠시 반등을 주면서 이제 바닥인가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셨던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 한때 나는 팔았소 코너 속 코너로 했었잖아요.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파셨습니까? 네이버 버릴까요? 세 분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보유의 의견 주셨네요. 염정 팀장이 안 담는다. 하창한 본부장 대기. 애매한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테는 이제 대기이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매수할 타이밍. 네, 그리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한번 반등 나올 때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직 버티실만 하겠지만 사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팔 이유가 있나 팔 타이밍이 네, 아니죠. 이미 놓쳤죠. 놓쳤기 놓쳤죠. 때문에 저는 어차피 네이버랑 카카오가 국내 최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그렇죠.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많이 눌리고 다시 좀 턴어라운드가 할 때 좀 아픈 손가락이지만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면서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소형 주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형 주고 분명 비중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주가가 눌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손가락을 자르기에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거고 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한다라고 한들 다른 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다른 데 들려가도 또 물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바에는 일단은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이제 물론 수익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런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좀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관점 그리고 좀 이 플랫폼 기업들의 가장 크게 압박을 했었던 이제 규제가 있었잖아요. 정부의 규제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아픈 상황이지만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관점은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서 타이밍을 노려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으니까 사라. 왠지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에 대한 그
밑도 끝도 없는 묻지 않는 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실적은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안 가듯이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늘 쓰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상승 요인이 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게 너무 높은데 이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것인데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오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플랫폼 회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한 거지 사실 외형 성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커머스 부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익성이 발달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과거 넷플릭스도 보시게 됐을 때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주가가 빠진 건데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2억 명이 넘는 지금 구독 경제에서 돈이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뭐 중간에 지금 광고를 넣는다 아니면 광고를 넣게 되면 뭐 비용을 좀 절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광고 비용으로 그 구독자 수에 대한 상승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플랫폼 회사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기라든지 이런 긴축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조금 주가의 고점 부분에서 직격탄을 때렸기 때문에 주가에 많은 눌림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플랫폼에 대한 뭐 OTT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 되는 것처럼 플랫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셔야되고 이제 기업에서 실적이 찍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주가의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중장기 이평선이 워낙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리는 칼날 많이 내렸다고 해서 내리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베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아예 뭐 신경을 안 쓸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 분께 네이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 투자 전략은 김민수 대표님 미국 빅테크의 동향을 보자. 하창원 본부장 23만 원 지지, 염정팀장 기회를 노려라. 자, 김민수 대표님 네이버 보유의 의견을 주시면서 미국의 빅테크 동향을 예의주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주식의 가장 큰 호재가 뭘까요? 오르는 거? 주가가 오르는 거?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충분히 내려오는 거. 이게 아닐까요? 근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지금 주가 밀리다 보니까 거의 뭐 원성이 자자한 종목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차라리 어차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거의 동행하는 쪽은 이 두 가지 종목이죠.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아무리 그동안에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초토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많이 싸진 만큼 낙폭화되는 또 바닥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동향들 보면서 또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쪽인데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기 저항선 지금 가격대에서 한 30만 원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나 카카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 주가 상승을 위한 필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냥 지금 현재에서 제가 보기에는 메타라고 하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메타보다도 훨씬 더 성과를 내고 있는 메타버스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페토죠. 네, 이를 충분히 수익으로 아직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결고리나 변화를 좀 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그래도 웹툰하면 네이버죠. 네, 이 일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성을 확장을 해서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거나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또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이 영역이 내수적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밸류가 한정적이겠죠.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무슨 범위들. 그러니까 특히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제2의 아마존이 된다든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론 돈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영역의 확장을 나왔을 때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변화가 된다는 쪽에서 아직은 그를 준비하고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변화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보는데 이것이 아예 관심을 끄는 매도가 있고 지켜보는 게 있고 매수할 타이밍을 노리면서 예의주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매수할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10주를 매수하겠다. 2주씩 5번, 1주씩 10번 이렇게 나누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 분 모두 저희 염정팀장께서도 기회를 노려라라고 하셨으니까 네이버가 지금 당장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많이 빠졌지만 자, 이제는 살 시점이 됐을 수도 있죠.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회를 노리면서 만약에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탁의 하청환 본부장,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